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놓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 때 손절 말고 답이 없다라고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분명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나갈 수 있는 타이밍 여러 번 제시해드렸고 경고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잡았다라는 것은 기회는 이미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여기서 2275가 무너지게 되면 쌍봉을 만들고 하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렇다면 손절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 종목,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요.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주도주라던가 섹터라던가 세력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저는 이제 배터리데이라고 하는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는 굳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로 재미를 봤던 LG화학마저도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주들의 마음에 또 상처를 주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실 때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요. 주식을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로 급등을 시켜서 비싸게 팔아내는 그런 세력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량, 여러분들이 팔고 싶지 않다 또는 이 종목은 올라가겠다 싶은 종목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비싸게 샀던 그런 물량들을 싸게 뺏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만 급등시키거나 급락시켜가지고 뺏는 세력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돈을 뺏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그리고 빅히트엔터 그런 것들과 같이 신규 상장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또 신규 청약주에 돈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돈들이 거기로 몰려 들어가게 되고요. 기업들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자기들 사업하는데 여러분들 돈으로 남의 돈으로 배불리 사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끝인가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제가 올 초반부터 강조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유상증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주들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주가 급락부터 맞아야 되고요. 그 주가 급락을 맞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유상증자를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요.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짜내는 방법은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기업들이 돈을 짜낸 다음에 그 돈을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야 좋을 수 있는데 과연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돈으로 지금 힘들어 있는 부채 상환을 하거나 또는 지금 상황을 타개하는 데만 쓸 것이고 직원들 월급 주는 데 쓸 것이고 전혀 발전이 없는 곳에 돈이 쓰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한 종목이라도 들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좋은 상황일까라고 한다면은 내 종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내 종목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역시 물적 분할과 같은 LG화학과 같은 그런 이유와 이슈들이 생기면서 물려버릴 수도 있게 되고요. 신풍제약과 같이 아무런 이슈가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급등을 해놓고 자사주를 매각함으로써 자기들은 돈을 챙기고 여러분들은 물리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현금화를 하지 않고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시장인가라고 했을 때 저도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난 행적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고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해드렸고 제가 강력하게 밀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봤던 줌인터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9월 14일 때 제가 매수해도 좋다라고 해드리면서 줌닷컴이 있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다. 이 종목은 신규로 매수하셔도 좋고 3,000원대 가깝게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년을 한번 바라보자. 재료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추천하지 않고 아무도 좋지는 않지만 나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남들은 추천하고 있지만 내 눈엔 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왜요? 올라왔잖아요. 저는 이거 이제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매매 패턴을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아직도 넷마블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넷마블도 보세요. 과거에 제가 좋아 보였던 시기가 좋았던 거지 이제는 제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할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도 보시면 제가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살까 말까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사신 분들 또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비싼 종목을 우리가 왜 비싸게 사줘야 하는가? 세력들은 지금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왜 그걸 우리 돈으로 사줘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집니다. 저는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당하는 사람들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똑똑해지면은요, 그 물량 안 사주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풍제약으로 볼까요? 신풍제약도 보시게 되면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올렸든 어찌됐든 팩트는 하나입니다. 싸게 있던 종목, 싼 종목이 비싸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쌀 때도 누군가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비쌀 때도 누군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싸게 산 사람들이 수익을 보려면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 할 텐데 여기서 안 사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사줄 때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겠죠. 저는 그걸 원합니다. 세력들끼리 싸우게끔 제발 내버려 두자라는 건데 제가 뭐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들에게 입김을 넣을 수 없는지라 이런 종목을 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 의견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생각을 하시거나 의견이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급등주 절대 사지 마시라 그리고 현금화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현금화하신 분들 마음 편하실 겁니다. 왜요?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문현진이가 또 저점 기회를 알려주겠지. 그때 사야 되겠다라고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마음 편하게 팝콘 딱 사서 드시면서. 근데 지금 어때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계실 겁니다.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는 계속 날아갈 거고요. 앞으로도 타이밍은 계속 어긋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타이밍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아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요. 지금 당장에 만약에 하락세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2275포인트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8월부터 말 예측해드렸던 게 횡보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횡보를 하게 된다면 역시 여 안에서 움직이게 될 텐데 다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 2450포인트를 접근하지 못하고 빠지는 형태가 나와버린다고 한다면은 분명 쌍봉을 만들고 하락세로 전환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시 다음 반등 때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번 패닉으로 인해서 또 하락세가 패닉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렇게 되면서 2275포인트를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하락세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만 역시나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장기 우하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죠. 사실 저도 100% 확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분석한 결과 그리고 저의 예측상 저는 이 위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위험한 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현금화 안 해도 돼. 시장 앞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 분석은 제가 분석한 대로 갈 거고 제가 분석한 대로 선택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100번, 1000번, 만번이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현금화가 중요하다고 계속 기회를 드렸고요. 지금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현금화를 해내시고 시장 빠지고 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많이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